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 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도 자유를 향한 여정 즐겁게 한번 떠나봐야 되겠죠? 탈북 미남 미녀분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우리 남한 가족들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갈렙 선교회 김성은 목사님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녹화장 나오시는 어떤 그 기분이 어떠셨나요 오늘? 사실 제가 그 탈북민들하고 같이 해온 지가 한 23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 네. 그 안에 많은 탈북민들도 구출했지만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죠. 네. 저에게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 이렇게 소명과 사명감을 주신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날 때마다 좋고요. 이제 복음으로 통일돼서 네, 정말 저기 휴전선이 없는 그곳을 왕복하는 네.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곧 오겠죠? 네. 네, 오겠습니다. 북한에는 거기 아이하고 무는 뽑아봐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아이는 낳아봐야 성별을 안다. 야, 니는 여주 없다. 대 끊긴다. 그래서 낳는데 근데 이제 아버님이 자꾸 우시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저한테 다리 대두는데 누나가 이렇게 혼내는데 좀 진짜? 와. 기억나. 어떡하지? 코피가 살짝 났다. 우리 아들이 떠났는데 어떡할까 여자친구하고 지금 떠나갔는데 심장이 떨려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 시부모님 다 반대를 하고 남자친구하고 오니까 되게 통쾌했어요. 자, 우리는 패밀리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탈북이 맺어준 고부지간 전옥실 박예림 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전옥실입니다. 네.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것은 2007년도에 남한에 왔습니다. 2007년. 네.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는 제가 성격이 좀 쾌활하고 활달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반장 하면서 이민반 사람들을 잘 이끌고 부족한 사람들은 많이 도와주고 그런 이민반장이었습니다. 네. 인민반장 전옥실 씨 나오셨고요. 그 옆에 박예린 씨. 우리 전옥실 어머님의 며느리 이름은 박예린이고요. 저도 이제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왔고 현재 지금 결혼정보회사 대표로 일하고 있는 박예린입니다. 네, 결혼정보회사. 예, 제가 사랑을 위해서 탈북을 해서 그런지 또 거의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일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네, 그럼 탈북민들끼리 맺어주는 이제 남쪽 남자랑 북한 여자랑 그래서 저는 저 여기 남쪽 남자. 그래요? 등록하시옵소서. 드릴게요. 자, 그리고 붕어빵 찐 남배, 네, 찐 남매입니다. 주찬양, 주일용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찬양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찬양이고요. 대한민국에 온 지는 이제 만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네. 그러고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있고, 듀얼리 사업과 이제 법인 협동조합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열심히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은 동생이신가요? 막내 동생입니다. 막내 동생. 심지어 막내 동생. 네, 주일용 동생 맞습니다. 씨.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일용이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우리 주찬양 누나의 동생입니다. 저는 2009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요. 현재는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과정에 와. 재학 중입니다. 막내로 또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 누나가 또 계신 거죠? 주찬양 씨 외에? 사이에 한명 사이 중간에. 큰 누나. 이렇게 오자유어의 가족분들이 함께 출연한 게 아마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자, 이분들께서 직접 오자유어 식구들에게 가족을 소개하는 영상을 직접 준비했다고 합니다. 북튜브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주찬양입니다.
저희 남동생 주일영이를 소개합니다. 저희 남동생은 1996년생이고요. 저희 막내 동생입니다. 2009년도에 탈북을 했고요. 탈북 후 대한민국 와서 잠깐 짧고 굵게 방황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후 성령 충만하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여 지금은 대학원까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일영이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섬기는 멋진 남자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본 가족 그리고 사람으로서 정말 체구는 작지만 멋진 거인 같은 그런 일꾼이 아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래서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누나를 소개합니다. 누나의 이름은 주찬양, 나이는 91년생 양띠입니다. 누나의 찬양 실력이 이름을 따라가는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나는 2010년도에 북한을 탈북해서 2011년도부터 저희와 함께 대한민국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나는 현재 탈북민의 모습이 진주와 닮았다라고 해서 진주를 필두로 하는 고급 주얼리 브랜드의 대표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계로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통일을 향해 오라고 손짓하는 통일로라 협동조합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누나의 성격은 주찬양 또 양띠인 만큼 양과 같아서 굉장히 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나를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들은 누나를 싫어하는 경우를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 또한 동의를 합니다. 네, 이상 동의합니다. 이상 누나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남매 사이가 이렇게 좋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굉장히 두 분이 사이가 네, 좋은 잘 것 보시면 제가 저기서 땀이 이렇게 좀 흐르고 있습니다. 입이 약간 더워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약간 입술이 떨리시는 것 같았어요. 네, 어떻게 매일매일 이렇게 두 분이 연락을 주고받으신다면서요? 오, 진짜. 아니, 연인 사이도 같이 지내시는 게 아닌가 보네요. 따로 사시는 거죠? 예, 요즘에 이제 남동생이 그래도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서 따로 살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가족을 넘어서 대한민국 와서 동역자로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냐 하셨던 말씀이 이해될 정도로 진짜 가족을 뛰어넘는 그 신앙 안에서의 관계 때문에 그 끈끈함이 좀 더해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애정어린 그런 연락보다는 주로 같은 사역을 하니까 사역 얘기가 너무 많긴 합니다. 또 방송이니까 또 이렇게 하시는데 영상에서 보면은 이름은 찬양이지만 노래를 잘하는지는 비밀로 하겠다. 또 양이 실제로는 성격이 굉장히 싸납다고요. 순한 양이 아니고. 양도 계속 언급하시고 우리 남매가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이런 거 느끼던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 미리 좀 조사 안 해오셨나? 언제 이렇게 잘 통하세요? 좀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누나랑 굉장히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뭐 눈만 봐도. 별로 그냥 눈빛만 봐도 이렇게 잘 통하고 뭐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있은 일인데 뭐 누나랑 어떤 우리가 같이 같은 선교를 하니까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뭐 거기에 이제 공연을 해주러 오신 분이 그날 마침 생일이었어요. 그럼 제가 그냥 일어나서 케이크를 들고 저 멀리서 하면 이미 누나가 축하 노래 부를 준비를 딱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알아들으시구나. 그건 가장 최근 일이고 뭐 예전에도 그렇고 항상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탁 다 알아들을 때 지금 눈빛 한번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한번. 지금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방송이라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가장을 진하게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모습. 네, 지금 굉장히 이렇게 우애가 깊으신데 어릴 적에도 그러셨어요? 뭐 안 싸우셨나요? 쏠 수 없지 않나? 제가 잘못 나온 것 같은. 제가 이제 맞이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이 열심히 바쁘게 뭐 장사도 다니시고 하면 집에서 동생들하고 있는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일을 하는 것과 집을 청소하는 게 뭔가 세트였어요, 마인드가. 그래서 뭔가 되게
강해야 된다는, 강하게 동생들도 약간 다 불려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예, 부모님들이 특히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고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혼도 내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엄청 무섭게 맞아. 때리기도 했다는데 제가 때린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잘은 몰라요. 근데 이제 얘가 한 5살, 6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제가 막 혼을 냈는데 그게 순종적이지 않았어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저한테 대두는데 그 얼굴이 마치 사과같이 빨개가지고 거기에 핏줄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제가 당황했던 예, 그런 기억도 나는 것 같아요. 5살짜리를 얼마나 혼을 냈으면 얼마나 하셨어요? 언제 맞았을 때 제일 아팠어요? 아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누나가 마치 막 폭력적인 누나처럼 비춰지는데 그렇게 많이 때리진 않았어요. 그냥 뭐 코피 날 정도로 한두 번 때리고. 네. 근데 계속 맞고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끔씩 지금도 한 번 크게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북한에서 아마 선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다 이제 큰 도시에 선거하러 이렇게 가시면 동네에는 아이들만 남겨지는데 그때 아마 제가 잘못을 했을 거예요, 분명. 이유는 모르시죠? 근데 누나가 이렇게 혼내는데 아마 제가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그때 이게 코밑에 붉은기가 좀 진짜? 이렇게 기억이 안 나. 어떡하지? 코피가 기억이 안 살짝 났던. 그래서 원래 미안해, 사과할게. 원래 근데 괜찮아요. 네. 원래 본인에게 불리한 기억은 잘 잊어버리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조금 이제 합리화를 해서 덧붙이자면 그만큼 엄한 저와 이제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막내가 이렇게 막내 같지 않게 잘 컸고 또 한 4살부터 일본어 이런 것도 되게 잘해가지고 집안에서 거의 일본어를 막 할아버지가 재산보다 지식을 물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영재셨구나. 되게 그 엄하게 큰 만큼 공부도 잘하고 진짜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세워놓고 막 장난삼아 4살짜리 애기한테 야 너 일본어 해봐 막 이러면 1, 2, 3, 4, 5, 6 하면서 그 천까지 막 하고 4살에 천까지 일본어를 막 할 정도로 그때 준 막대기에 대한 변명입니다. 그 당근을 이제 주네요. 근데 그래도 이것만은 좀 꼭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요즘에 좀 동생이 이제 저는 제 바람은 이제 아까도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연애보다 배우자와 연애하는 건 괜찮대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같이 알콩달콩 막 연애도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뭐 나이가 뭐 어때요 뭐 근데 계속 누나들을 괴롭혀요. 이게 제일 싫은 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일 싫은 게 이제 이게 갑자기 사람이 뭐 어딘가 집중하고 있을 때 옆구리를 푹 찔러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고 막 여자의 옆구리는 안 돼요. 오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장난기가 좀 있으시구나. 되게 장난기 많아요. 네. 근데 누나의 이런 조언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마치 굉장히 짓궂은 사람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근데 고치겠습니다. 고치고 옆구리를 안 찌르도록. 네. 오케이. 근데 누나도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누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 번에 연결되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거 진짜 짜증나요. 이게 여러 번 저희 남편이 그렇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보면 계속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그렇죠. 블루투스 이어폰을. 그 일용이네 이러고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가끔씩은 급할 때가 있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되면 굉장히 좀 이게 화냈다가도 걱정되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좀 잘 받자라는 네. 시작해서 약속을 하시죠. 약속할까? 네, 저희 남편도 꼭 전화를 한 반밖에 안 받는 것 같아서 왜 안 받냐 그러면 늘 진동으로 해놨어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맞아요. 무음으로 저는. 아니 그 전화 그 안 받는 그 어떤 답답함 저 너무 공감합니다. 자 주선아 씨는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말하기 전에 너무 부러워가지고. 우리는 5명인데 딸만 4명을 낳고 막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아버지가 금강산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무슨 선녀를 봤대요. 그래서 언니 이름을 선녀라고 지었는데 그 밑에 딸을 4명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선녀라고 지어서 딸이 많다. 근데
딸만 내고 제가 두 번째 딸이었는데 막내가 대한민국은 이제 병원에 가면 배 안에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잖아요. 알죠. 북한에는 거기 아이하고 무는 뽑아봐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아이는 낳아봐야 성별을 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애를 안 놓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자꾸 우시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니는 묘주 없다. 대 끊긴다. 그러니까 묘주는 꼭 아들이 돼야 된다는 그런 약간 가부장적인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도 잊지 않는 게 막내를 이렇게 임신하고 저희는 그때 막 주님을 몰랐으니까 기도는 못 하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제발 우리 아버지 엄마 좀 싸움하게 하지 마시오. 제발 꼬투리를 좀 주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 하면 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꼬추를 북한에서는 이렇게 아들을. 예, 그러니까 아들을. 그래서 낳는데 정말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자연분만해서 아파서 우신 게 아니라 아들을 낳아서 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있어요. 네. 만약에 철이라면 철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얼마나 금이야 오게 했으면 그의 이름이 금돌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금돌이네 집이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걔를 금돌이라고 불렀어요. 네. 굉장한 특별 대우를 받았겠어요. 야, 기가 차고 받았죠. 네.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남동생?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은 그거예요. 우리 때 살 때는 80년대, 90년대는 식구들이 크다란 밥양자에게 밥을 한 대다 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만 딸로 줬어요. 근데 금돌이는 밥그릇이 딸로 있어요. 예, 밥그릇이 딸로 있고 왕이네. 항상 보게 되면 그냥 간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땅에 내려놓지 않았어요. 맨날 누나 4명이서 돌려가면서 업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제가 탈북할 때 남자 동생이 군대에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입대하는 걸 보고 제대되는 걸 못 보고 탈북을 했는데 예, 제대돼 와가지고 좀 자기도 좀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군대 가기 전 집은 아닌 거예요. 아빠도 아프고 누나도 남한에 가고 하니까 계속 술을 마셨대요. 그랬다가 동생이 작년에 간암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북한에서요? 예, 저는 그걸 이제 전화로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신앙이 없는 상황에서 그 전화를 받았으면 제가 아마 베란다에서 이게 왜냐면 이게 전파가 안 통하니까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받았는데 동생이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 순간에는 막 울었는데 그냥 한울 봤죠. 그냥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 간암이 걸려서 아프게 살 거면 주님 곁으로 가는 게 좋은 데 갔을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렇군요. 저희 어릴 적에는 뭐 굉장히 형제가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때는 뭐 7명, 8명도 있었고 맞아요. 저희 때는 5명도 굉장히 흔했는데 목사님은 몇 남매셨나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옛날이지만 가족 계획을 잘 하셨어요. 가족 계획. 네. 사실 7남 2녀 형제였습니다. 아우, 부모님이 훌륭하시네요. 네. 근데 살다 보니까 사실 너무 형편이 어렵고 이랬을 때 어머니 뭐 대책도 없이 이렇게 많이 낳았냐고 제가 이제 큰아들이다 보니까 막 원망도 한 적이 있는데 북한도 이렇게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탈북민을 보면 가슴이 아픈 게 가족이 많다 보니까 북한 안에 그 이제 남은 형제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래서 가족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가족 특집 우리는 패밀리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바로 우리 가족을 고발합니다. 시간입니다. 자, 며느리 박예린 씨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고발하니까 혼자 나오셨어요. 어떤 사연이신가요? 자리를 좀 떨어뜨려야 되는데. 혼자 나오셨어야 되는데. 싸움 날 거. 사실 저는 여기 다 우리 탈북민 한 명 한 명이 탈북하게 된 계기는 다 있어요. 예. 동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탈북을 국경연선에서 살기는 했지만 탈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집에서는 그래도 저희 집이 좀 부유하게 살았고 제가 원하는 거 없이 집에서 이제 해주고 살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가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이제 머리가 돌아간 것 같아요. 그 남자친구가 지금의 남편인가요? 지금 남편이에요. 네. 저희 이제 첫사랑 남편을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북한은 이제 연애로 만나는 게 아니라 결혼 전제로 이제 남자를 만나거든요.
사실은 결혼이라는 것은 당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때 당시 너무 좋았으니까 저희만 좋으면 결혼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하고 양가 부모님께 이제 인사드리러 가기로 하고 저희 시댁에 이제 인사하러 갔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분께서 여기 계신. 아니, 저희 시어머님도 반대하시고 저희 시아버님도 반대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저희 시아버님은 좀 간부를 하셨어요. 저희 이제 온다고 하니까 저희 뒷조사를 가족 뒷조사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시아버님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출신 성분이 좋고 이 집은 이제 출신 성분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때 어릴 때 생각을 했던 것이 제가 예전에 이제 꿈을 꿨던 것이 사실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북한에서 말하면 안전원이 되고 싶었는데 이게 학교를 딱 졸업해서 하려고 보니까 출신 성분 때문에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것이 그러면 나는 출신 성분 좋은 남자 만나면 내 출신 성분은 올라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역시 이제 아니었던 거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여자를 만나면 저희 남편은 그때 당시 출신 성분이 더 이제 하락하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시댁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죽어도 살아야 되겠고 부모들은 반대를 하고 그래서 아들을 떼가지고 평양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저희는 전화로 맨날 울고불고 하다가 내가 평양에 갈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남편을 꼬시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이제 오빠랑 못 살면 나는 이제 한국에 갈 거다. 어머나, 그때. 탈북을 할 거다. 근데 내가 이제 평양에 한번 가서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자.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그 평양으로 찾아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서 계속해서 이제 나는 한국 갈 거야. 나 며칠 날 갈 거야. 계속 자극을 준 거죠. 이제 한참 이제 제가 이제 평양에서 다 놀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여기까지 바래줄라 나왔다가 제가 이제 객찰구 나가는데 내도 안 보더라고요. 전화로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가 한국을 가면 나는 죽은 사람처럼 느껴지더래요. 왜냐하면 우리 남과 부부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이도 아닌데 오빠하고 못 살 거면 나는 한국에 가겠다. 나 여기서 처녀로 누구의 여자친구만 다 아는데 나 시집 못 간다.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정말 갈 거다 했는데 남자친구 하는 얘기가 네가 정말 죽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나는 진짜 내 부모를 생각하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진짜 불효를 저지르더라도 너와 함께 탈북을 해보겠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가는 날짜 다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양가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똑같이 정말 탈북을 하겠다고. 저희가 정말 죽더라도 이렇게 사랑을 하니까 남한에 가서 우리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꼭 모시러 오겠다는 편지를 써놓고 같이 이제 탈북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시어머니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죠. 아들 며느리가 이제 편지만 써놓고 없어졌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아유, 그때 생각하면 정말 제가 아들하고 며느리 떠난 거 몰랐어요. 그러다가 옷장을 정리하는데 옷장 안에다가 옷 서박에 편지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편지에다가 이제 우리 며느리 말한 것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똥 났는데 너무 심장이 떨려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때 당시 우리 남편이 출장 갔어요. 그러니까 나 출장 간다니까 나는 혼자서 이 편지를 보고 너무 ok이 맥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민 반장을 하면서 아이고 야다 났다 이제는 우리도 추방될 판이구나 하고 이런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에 어떻게 우리 남편이 출장 갔던 게 오셨더라고요. 그 오신 다음에 그 편지를 보여주면서 아내가 이렇게 남한에 간 것 같다.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갔는데 어떡할까 하니까는 우리 남편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안 보이는 데 가다가 죽더라도 우리도 떠나자. 우리 남편이 제가 그렇게 결심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할까 가자면 어떻게 할까 하고 내 언니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중국을 교환을 통해서 전화했는데 언니 우리 아들이 떠났는데 어떡할까 여자친구하고 지금 떠나갔는데 우리도 우선 없어져야 되겠다. 우리도 가다가 죽더라도 모르는 데 가서 잡히는 것보다 낫다. 모르는 데 가서 죽자 망신스러워서 이거 내가 또 반장하지 우리 남편이 또 간부하지 하니까 창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좀 데려가라 이랬지. 그래 연락하니까 언니는 수급자 생활하면서 나이 먹었으니까 다 언니들은 모아서 이렇게 돈을 먼저 브로커한테 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넓은 몽골 땅에서 어떻게 아드님을 찾으신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거기 중국에서 절에 직행이니까나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까지만 가면 그래서 다 성공인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도강이랑 못해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거 해본 일이 없고 그래서 그저 거기까지만 가면 무사히 통과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두만강으로 이렇게 먼저 내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평양에 있는 딸은 남편이 간 다음에 한 달 간격으로 갔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다음에 우리 평양에 있는 딸이 저기 보안성 협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야를 어떻게 올릴까 하고 생각하다가 남편이 간 지 한 보름이 됐는데 소식이 안 오더라만 나 중국까지 가면 무사히 갔겠는데 소식이 안 와서 내가 계속 전화질했죠. 그 아는 집에 가서 중국 전화기를 얻어가지고 그래 그거 가지고 전화질 하니까나 그 다음에서 중국까지는 무사히 왔다는 소식을 전해주더란 말입니다. 그 부록구가. 그러면 우리가 무사히 갈 수 있어요? 지금 언제 떠나면 될까요? 하니까 돈을 내가 10만 원 내놨어요. 다른 사람들 1만 원만 딱 주는데 10만 원 내놨어요. 그러니까 눈 땡그리 하더라고 그러던 게. 그래서 방토를 해주더라고요. 이 여자가 무사히 간다. 가다가 일행을 다 만난다. 이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날 전에 떠나라 해서 18일 날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떠나서 중국에 19일 날까지 도착했습니다. 또 거기서 부록구들이 다른 부록구가 나타나서 우리를 몽골로 인도하더란 말입니다. 몽골 말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앞에 그 저에 갈 걸 우리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안 가고 기다렸더란 말입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남자가 한 분이고 다 여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9명이 우리 저에 가는 게. 그래 그 9명이 승합차에 탔는데 그 한 200m 간격에서 우리를 내려놓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 하고 우리 남편이 혼자니까 남편이 먼저 그 가시철쪽만 올라가서 그 여자들을 먼저 짐을 또 중국에서 살다 온 여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짐을 받아주면서 이렇게 가고 저녁에 이렇게 얻어와줬는데 조금 쉬자고 앉아서 막 춥기도 하고 이런데 앉아서 쉬는데 별이 청청한 게 보이더란 말입니다. 북쪽으로 가라니까 저거 북두 칠성을 바라보며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탁 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랬지. 저 별을 보면 가면 되겠다. 달이 청청하고 밝더란 말입니다. 거기가 공기가 좋아서 그러는지. 그래서 그 별을 보면 몽치를 계속 하늘만 쳐다보면 그때는 하나님자도 몰랐거든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하늘 이렇게 쳐다보면 걷다가 또 어지러워서 팍 주저앉고 이러면서 모두 지쳐서 말이야지. 물도 한 병도 안 가지고 떠났으니까 우리가 나머지 가지고 오던 돈은 부록구가 다 도둑가래요. 사진이고 뭐이고 다 도둑가래요. 다 뺏긴다고 길에서. 그래서 몽땅 꼬지지각에 다 그냥 도둑 왔죠. 그 주인집에다가. 그러니까 믿었지 뭐. 후에 이거 다 보내주리라고 했는데 못 봤지. 그래서 몽골에서는 어떻게 아드님하고 며느리를 만나게 되신 거예요? 네. 그래 우리는 몽골의 양탄구리라는 데를 갔어요. 네. 거기서 한 2달 있다가 울란바토르로 그 수도에 보내더란 말입니다. 그래 또 그 울란바토르에 가니까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있더란 말입니다. 저희 기다렸어요. 거기서 만났어요. 야네가 네, 부모님들이 오시니까 네, 저희는 이제 신랑 기다렸죠, 성모하고 우리를. 저희는 이제 일부러 기다렸는데 기다린 게 하가 된 거죠. 근데 우리 아들이 거기서 청무하더란 말입니다. 청무하면서 뒤에 사람이 누구 온다는 거 이거 명단 다 받아가지고 짓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몽골에 아들 며느리가 있는 거를 알고 가신 거죠? 알고 계신 거죠? 모르고 갔죠. 우연히 만나신 거예요? 저희는 오시는 걸. 정말 상상도 안 해. 시부모님들이 거기서 지금 대한민국에 여기에서 어느 한 우리가 할 때 양탄골에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가기 위해서 순번을 기다리대요. 벌써? 너무 그때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울란바토르에 가니까 우리 아들 며느리 다 있더란 말이다. 너무 붙들고 막 서로 좋아서 막 울고 보고 이랬는데 네. 처음에 그랬지. 우리 사돈이 우리보다 먼저 떠났는데 우리 사돈이 아직 안 도착했더란 말입니다. 네. 한 8일인가 혼자서 젊은 아들 따라 모아서 혼자서 힘있답니다. 네. 그래서 몽골 군대들한테 말하니까 자기네가 가서 찾아서 데리고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 막 붙들고 서로 울며 처음에는 막 상봉하던 게 한 며칠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니 딸 어전 우린데도 안 주겠다는 거지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못 쓰겠다. 이렇게 엄마가 나오더란 말이야. 사준 어른께서 예, 또 예. 반대를 하신 거예요. 이쪽에서 너무 반대를 한 데다가 여기에 이제 북한에서 왔는데 한 반대했으니까. 공간이다 보니까 뭔가 또 눈에 거슬리는 일이 그렇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굳이 한국에 가서 정착하려면 남한 사람하고 살아야지 너 이렇게 반대하는 집안하고 살겠냐. 그 엄마는 거기서부터 아주 너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시댁에서는 노이 때문에 우리 왔는데 여기서 반대하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됐냐. 이렇게 해서 두 집에서 싸우는데 이 오래 싸움에 새우가 죽는다고 저희들은 거기서 말을 할 수도 없고 서로 보고 싶어도 한 공간에서 만날 수도 없고 세상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문지기인 거예요. 아버지는 남자 칸 지키고 저희 어머니 저희 여자 칸 지켜가지고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친정 시대. 반대를 해서 도망왔는데 두 가족이 와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능력이 좋으셔가지고. 사돈끼리 만나서 또 싸움이 나고. 국경을 따라다니면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몽골에서도 엄청 이제 힘들었어요. 박예린 씨는 결국 그러니까 남편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탈북을 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여기 와서 줘버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왠지 또 양가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니까 더 이제 오기가 생겼었고, 예. 왜냐하면 이렇게 두 집까지 다 왔으니까. 근데 와서 반대하니까 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실 저희는 저희 딴에 이렇게 둘이 오붓하게 살려고 왔는데 양가 부모님들이 나라를 따라다니면서 반대를 하시니까 그러다가 저희 첫째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이 한 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첫째가 아이가 생기면서 이제 허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상황이 1년 걸렸어요, 그게. 되셨었고 저희 거기서 이제 시어머님이 많이 이제 저희 시아버님을 또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하셨고 아들 또 비유도 많이 맞춰주려고 하셨고 해서 중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며느리 자랑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면. 우리 며느리는 정말 복생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안 나섰으니 우리 대한민국이 올 국리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무슨 거기서 시키는 대로 일하다가 무슨 조금 생활이 그저 약간 부의했다 부이지. 뭐 거기서 그저 그렇지요. 독재 정권이 아니에요. 3대로 내려오면서니. 그러니까 나 우리 뭐 그저 하라는 대로 하고 살고 그저 그러다가 죽지요 뭐. 근데 아파도 정말 여기는 병원이 너무 우려 시스템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도 정말 다 수술해서 우리 남편도 다 낫고 이러니까 야 우리 북한에 있었으면 죽었겠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은 또 우리 하나원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란 자를 몰랐습니다. 나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지하에서 믿는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엄마 이거 뭐야 우리는 하나님 성경책이라는 이름도 몰랐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따금씩 우리를 하나님 교육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라는 데서 나와서 한다는지 그렇더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기도도 따라서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우리가 몽골의 그 하늘을 쳐다볼 때 그 별빛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었구나. 그리고 그 별빛이 보일 때 북두 칠성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인도하심이 들었습니다. 있었던 예. 거죠. 그래 지금도 우리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동방박사들도 별 보고 예수님 찾아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글쎄 말입니다. 네, 우리 예린 씨는 지금 남한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저는 지금 여기 우리 남한의 남성이랑 우리 북한에서 오신 여성분들 서로 이제 결혼을 해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반대는 안 해요? 그러면 뭐 남한 여성과 북한 남성끼리는 이렇게 매칭을 안 하시나요? 뭐 요구하면 가능하죠. 예. 여기 가입하실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사랑 때문에 탈북을 하신 만큼 남한에서 정말 사랑을 매칭해 주시는 거잖아요. 직업을 정말 잘 찾으시는 이게 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이 탓이라고 스트레스도 엄청 많아요. 예, 이게 잘 되면 사실 저희가 홍보 역할도 있어서 사진이라도 좀 주세요 하면 그때부터는 뒤도 안 돌아보세요. 근데 안 되면 밤낮으로 매일 전화 오세요. 왜 안 되냐고, 왜 그러냐고. 그럼 성공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계세요? 성원율은 상대를 어떤 사람을 이제 고르냐에 따라서 정하는데 지극히 뭐 정상적이고 뭐 정상적인 마인드 가지신 분들은 안 되지는 않으세요. 잘 되세요. 지금 전 되겠네요. 정상적인
계시네. 저희 예전에 저희 친형이가 그 북한에서 엄청 이제 잘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남성을 처음 이제 소개를 해준 것이 저희 신우이 중매도 제가 섰거든요. 예, 한서희 씨. 그래가지고 그분이 첫 이제 1호 커플이 되셨고, 그래 연계 되셨던 것이 그러니까 이 일과는 무관하게 사람을 붙이면 잘 되더라고요. 몇 쌍 정도 지금 맺어주신 거예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아마 대신 커플이 뭐 할 수는 없지만 많이 되셨어요. 그 정도로 많으세요. 능력 있으시네. 지금 그냥 형제처럼 다들 만약 처제 뭐 이제 막 이렇게 하면 같이 다. 네. 송 직전에 딱까지 가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마음이 들었는데 아버지 나 어디 감옥인데 좀 살려주시오. 아버지 여기 할 수 있습니까? 막 통화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주 평안한 목소리로 사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냥 제가 누나를 처음 딱 봤을 때는 보기가 좀 미안했었어요. 누나가 그때 18살이었는데 제 동생들이 먼저 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남고 저 애를 보낸 거예요. 북한에서부터 이렇게 크리스천 명문가가 있었다니. 자, 가족 특집 우리는 패밀리 두 번째로 나눠볼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 가족이 사는 법입니다. 주찬양 씨 가족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네,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가족은 매일 아침 이제 북에 있을 때 온 가족이 5명이거든요. 새벽마다 하는 게 있었어요. 진짜 그것이 없이는 정말 못 살 것 같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 지금 퀴즈 내시는 건가요? 그렇게 됐네요. 네. 체조 아니야? 체조? 배변 활동 유산균을 섭취하는 되게 좋은. 공복에 냉수 가족- 한 잔. 가족 단체로 활동을 하기에는 좀 싸움 나자 빨리 나오라. 찬양 아니에요? 역시 진행자 아니, 성함이 주찬양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네 이제 좀 사람마다 제가 살았던 저희 가족이 살았던 환경이 북한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은 매일 새벽 그 외부 라디오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잘 들리는 채널이 크리스찬 기독교 방송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그 전파 선교사님들도 있고 그 우리 대한민국에 잘 아시는 기독교 그 라디오 방송국에서 북한을 아예 타겟으로 전파를 보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한 9살 됐을 때 그 라디오를 암시장을 통해서 구입하게 됐고 새벽마다 밤마다 그 정말 고된 일에 시달리기도 들어와서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당연히 찬양도 들었고요. 그리고 영어 가르쳐주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우리 방송이라 해서 미국 워싱턴 DC에서 보내는 한국말 방송도 있고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서 정말 그 많은 그 진실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기독교 방송은 당연히 들었고요.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가 얼마나 악한지를 북한 당국은 가르치거든요. 교재로도 나와요. 교재로도 나올 정도로 애니메이션을 막 가르치는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정말 세상에 제일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걸 라디오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저희 할아버지가 기원 전인가 기원 후 BC와 AD가 Before Christ, Anno Domini라고 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전후가 네, 이렇게 전후가 간다. 근데 북한은 북한 신분 중에 주체 연도가 있거든요. 그 주체 연도의 1년은 김일성이 태어날 때부터 1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건 북한만 이렇게 하고 있고 전 세계가 예수님이 탄생한 거를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이 기준은 예수님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그렇죠. 그 이후로 이제 외부 라디오를 의심하지 않고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실을 북에서 이제 많이 알게 됐고 그것이 탈북 계기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남동생인 일용 씨는 그 채널이 이렇게 기억이 나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여서 자세히 막 내용들이 이렇게 세세히 기억이 안 나고요. 보면 근데 주로 그 우리가 들었었고 많은 북한 분들이 듣는 방송이 FEBC 극동 방송, 네. 그다음에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 네. 그다음에 자유아시아 방송 RFA, 그다음에 당시에 KBS 한민족 방송 네. 이런 게 잘 들렸었어요. 그 중에서 특히 극동 방송이 굉장히 새벽 시간에 잘 들립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아마 방송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북한에서 이 북악진 그 전파 방위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렸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막 이렇게 세시하게 기억 안 나고 막 누나가 막 근데 누나가 했던 표현이 그 라디오 듣는데 막 오도도도도도도도 이런 노래 나온다고. 그러니까 랩이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들리는 거예요. 사랑이란 단어는 들렸어요. 막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희는 막 주체 창법으로 막 소리 지르는 노래만 듣다가 갑자기 막 사랑 노래 하는데 뭐라고 하지 막 그래서 막 신기해서 듣고. 사실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듣고 탈북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전파 선교가 지금은 이제 듣는 데서 보고 듣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오자유도 하듯이 굉장히 이 미디어 선교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녹화하시는 부분이 있다. 정말 복음 통일이 저기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게 이 방송이 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들이 피드백이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쳐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어요. 증언을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지치지 않겠습니다. 네, 실제 들리고 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우리 가족이 그랬듯이 그 가족이 다시 그 사람들을 살리고 북한에 들여보내면 또 한 가족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산다면 그 방송은 성공한 것인데 수많은 분들이 이 굿TV도 북한에 계신 분들이 본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업로드 되더라고요 노트북에. 그러니까 당연히 보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되면 아우 굿TV 오자유요. 은혜가 하나님을 단단히 하고 알게 됐다. 계시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막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사업을 세울 얘기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아니 동문회 그 잘 사는 데서 뭐 하다 왜 이제 왔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 말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굿TV에서 여러분의 실상을 알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영미 아나운서님이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일을 우리가 여기서 만들고 있는 거죠. 북한에도 제 팬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라디오 때문에 결국에는 주찬양 씨 가족이 함께 탈북을 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할아버지도 또 작식하셔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 금식을 하고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이제 지금 생각하면 계속 눈 감고 옥편이라고 8천자 한자가 있는 걸 계속 이렇게 외우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기도가 아니실까 이런 마음도 잠깐 들고요. 그리고 할머니 같은 경우도 그 금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도 힘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진짜 하실 수 있을 때 딱 금식을 결단하시고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그 돌아가실 때는 찬송가를 부르다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부르셨던 찬송가가 천부여 오이지옵소서가 지금도 기억나서 저는 천부여 오이지옵소서 못 부릅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근데 그 또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뿐 아니라 할머니 동네 친구 할머니들이 같이 손잡고 부르셔서 그래서 진짜 복음은 정말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다 거기 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진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니 보통 탈북 과정에서나 아니면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북한에서부터 이렇게 크리스천 명문가가 있었다니 되게 놀라운 사실이고 그런 말도 저도 지금 같은 세대를 살았나 할 정도로 그게 다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어떤 전파, 주파수 때문이 아닌가 싶으니까 또 사명감을 가지고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온 가족이 함께 한꺼번에 넘어오게 되신 거예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대조적인 케이스인데 여기는 대가족이 모여서 한 번에 오시지 않았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신 거고. 근데 저희는 세 차례 나눠서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계속 라디오 듣는 것도 조금씩 알려주고 감시가 심했고 해서 다 오면 다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저랑 둘째 누나가 그 다음에 엄마랑 같이 두 번째로 탈북을 하고 큰 누나가 제일 마지막으로 탈북을 해서 총 한 3년 정도 시간에 걸쳐서 가족이 다시 서울에서 하나가 만나셨어? 네. 다 만나셨네요. 3년 동안은 굉장히 조마조마하셨겠어요. 무섭겠다 혼자 그럼요. 계실 때. 그럼 탈북 과정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건가요? 뭐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북에서 제가 혼자 남아 있을 때 나도 이제 곧 탈북을 해야지. 가족이 보내는 브로커를 통해 암호만 받으면 가족끼리 만든 암호가 있거든요. 그것만 받으면 탈북을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전화를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국경 지역으로 몰래 가서 그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저보고 탈북을 하지 말래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정말 가족을 다시 만날 일념으로 매일매일 정말 꿈꾸면서 그냥 자나 깨나 가족 생각하면서 사는데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찬양아 뭐 본명 부르시면서 그때 찬양아 나는 너의 육의 아버지지만 나보다 더 큰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너와 나를 우리 여기 가족을 통해서 통일을 위해서 일하실 것 같다. 그래서 너가 거기 남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근데 제가 그때 말마디를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너무 이 가슴을 움직이면서 움직이게끔 그러니까 성령의 그런 일이 하시는데 막 되게 막 가슴이 저도 이제 그때 막 여덟 막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아버지 듣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막 감동이 있으면서 그 남과 북에 있는 이 아픔과 동시에 뭔가 이 아픔이 해소되는 길에 뭔가 어떤 기여를 한다는 그런 막 뜨거움이 막 부풀어 오르면서 아버지한테 대답을 네 했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바칠 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이렇게 제물로 이제 바치라고 했지만 살려주시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나도 딸을 북에다 바치겠습니다. 복음 통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은 딸을 이렇게 그래도 지켜주실 거라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아닌 하나님 뜻대로 제가 여기 앉아있네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탈북하는 중에 네네. 감옥에 한번 체포가 돼서 국정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저희가 막 엄청 뜨겁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두만강을 갑자기 넘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브로커가 와서 암호를 줍니다. 이 암호는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암호인데 암호를 딱 주더니 지금 안 넘으면 위험하니까 내일에 그 두만강을 넘자 해가지고 약속 장소를 잡았는데 진짜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국경 지역이어서 엄청 막혀 있는데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으면서 저는 국경 지역까지 무사히 갔고 거기서 국경 경비대 군인이 우리를 원래 총 들고 쏴야 되는 군인이 돈을 받고 도와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아버지 친구분이 한국에 계셨는데 그분이 딸을 데려오면서 이제 저를 아버지 의사와 거의 막 상관없이 막 싸우면서 저를 구출시키는 중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위험하다고 하니까 거기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 일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가족을 또 만난다는 생각에 또 이제 막 해가지고 두만강을 넘어서 왔는데 중국에서 갑자기 이제 공안들이 3일 만에 그 집을 어떻게 포위를 해가지고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북송 직전에 딱까지 가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감옥 안에서 아버지랑 정말 수단과 방법을 내서 몰래 연락을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또 이렇게 지혜가 발동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나 어디 감옥인데 좀 살려주시오. 아버지 여기 할 수 있습니까? 막 통화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주 평안한 목소리로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라. 이런 사실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차라리 뭐 아버님 신앙이 정말 그래서 차라리 딸이 막 그렇게 조급해하면 그렇니? 그래 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평안한 목소리로 그래가지고 약간 정신이 약간 막 그랬는데 그 음성이 너무 기도해라 이게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다음 주 월요일에 북송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공안들도 저희가 뭐 이런 운동도 액션을 못 취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안 볼 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 계시면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가족을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저를 무사히 데려다 넣으시면 저 하나님 진짜 잘 믿을게요. 네,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진짜로 북송되는 날에 차량은 왔는데 저와 이제 자매님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차량을 탔거든요. 차량을 탔는데 그 북송해주는 차량 운전수가 너네 지금 어디 가는지 아니?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조선에 도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북한복 아직도 조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너네 지금 아빠 엄마 내 가고 있다. 그분은 이제 아버지의 고향 형님이셨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진짜 기적. 그 순간은 진짜 기적. 그 순간은 저는 진짜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적의 한 순간이었어요. 정말 기적이었네요. 그 이후로는 계속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나타나고 탈북하는 과정에 계속 일기 쓰면서 은혜롭게 기도를 배우면서 왔습니다. 주님 인도하셨네요. 근데 아버지가 예. 이때 기도해라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번 경험을 하셨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먼저 탈북할 때도 브로커와 약속이 어긋나서 놓쳐진 적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최대한의 절망을 경험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중국으로 날라와도 당장 그 넓은 데서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무릎 꿇고 기도를 하셨고 우리가 살아난 경험이 있으니까 누나 때도 네 딸을 살리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고 내려놓고 그때 평안을 얻으신 거죠. 오자유에서 이렇게 탈북 과정을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는데 가장 행복한 케이스가 아닐까. 맞습니다. 진짜 그래요. 네. 이렇게 이제 탈북 과정을 거쳐서 남한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다시 만났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떠셨을까? 저는 그러니까 탈북할 때는 상상을 했죠. 진짜 난 만나면 울음을 멈추지 않고 울 것 같고 울 것 같고 뭔가 그동안 쌓인 거 다 쏟을 것 같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딱 가족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스타렉스 지금 제가 볼 때는 엄청 멋있는 차 승합차를 농구방. 노동자였던 아버지가 갑자기 배가 그냥 단가부처럼 가산에 살이 찌셔가지고. 그러고 막 어머니는 북에서는 이게 막 탈탈 열심히 사느라고 언제 예쁜 백 들고 다니면 근데 어머니가 백 탁 들고 이게 사모님으로 탁 내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동생은 너무 예뻐져가지고 긴 생머리 북에서 드라마 멀레 전지현 뭐 이렇게 엄청 인기 좋았는데 그런 생머리 북에서 할 수 없는 머리에 세상에 청순해라. 그다음에 이 남동생은 북에서 할 수 없는 이 긴 머리를 이렇게 하고 어머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얼음이었어요. 어색해서. 얼음. 되게 아빠 맞아? 맞는 것 같은데 맞네. 근데 이렇게 가만 서 있었어요 그냥. 놀라서. 가족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막 엄마 막 안아주고 막 요리 사온 거 막 챙겨주고. 일용 씨는 누나 봤을 때 어떻게 변함이 없었나요? 그냥 제가 누나를 처음 딱 봤을 때는 보기가 좀 미안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탈북할 때 누나가 먼저 탈북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누나가 그때 18살이었는데 저는 13살이었고 근데 어머니 나는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내 동생들이 먼저 가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남고 저희를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진짜 어린 나이에 그 견디고 막 왔는데 저는 한국에 어린 나이에 와서 갑자기 이게 탁 풀려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보이 막 이런 힙합에 빠져가지고 막 그 비보이 형들 따라다니고 막 학교에서 즐겼어.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너무 질풍노도였고. 네. 특히 사춘기를 대한민국에 오면서 겪다 보니까 그렇죠. 이 누나를 마주하기가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누나는 그때 몰랐어요. 근데 얼굴 보는 순간 누나는 날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다 희생했는데 내가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 반가움과 그 뒤에 숨어있는 미안함 죄스러움 같은 네, 이런 것 때문에 참 그래도 너무 좋아서 또 마침 누나가 나오네 눈도 내리고 그래서 영상도 이렇게 만들고 했었는데 어쨌든 좋았습니다. 좋았지만 그런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그 결과 지금은 방황도 가끔 하겠지만 그래도 더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북한에 있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왜는 난 만났을 때 이렇게 옆구리 딱 찌르고 이랬어. 하지 마. 하지 마. 두 분이 남한에서 함께 북한의 그 사명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협동조합을 통해서 가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목표는 탈북민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네, 이게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바로 서면 우리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은 빚까지 내서 북한에 있는 가족을 돕거든요. 내가 없어도 빚 내서도 가족을 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면 무조건 북한에 삽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 봤을 때 북한의 탈북민들이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보내는 돈만 해도 1,000에서 1,500억 원이 됩니다. 1,500억 원. 네. 근데 코로나 전 물가로 하면 약 1,000원 정도면 북한에서 옥수수 3kg 가까이 살 수 있는데 그 돈은 북한 4인 가족 하루가 살 수 있는 최소 식량이에요. 1,000원이면. 근데 1,000에서 1,500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경제를 한국의 탈북민이 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탈북민들을 우리가 세워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통일로라 협동조합을 통해서 탈북민들이 사업을 서고 또 그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이 공유가 되고 그러면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 물건을 삼으로 인해서 북한 가족을 돕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북한에 사는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뭐 조합은 누구나 될 수 있죠. 이건 법으로도 다 보장이 되니까 어쨌든 그 조합을 통해서 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살리고 이런 좀 해보자. 그래서 네,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꿈은 뭐예요, 우리 일용 씨는? 뭐가 될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만 최대한 이 정치학을 공부를 해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건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주 크게 쓰실 남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위대한 남매를 만나봤고 또 다정한 부부 관계를 저희가 예, 보게 됐습니다. 목사님 오늘 가족 특집으로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이 가족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또 해야 되겠죠? 가족은 뭐 사랑의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신앙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봐요. 뭐 신앙으로 시작해야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찬양, 우리 주일영 그 가족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제가 이 시간 느꼈거든요. 결국은 그건 신앙이고 신앙 안에서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가족이 운명 공동체고 죽음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 이 땅의 복음 통일을 이뤄가는 가장 귀한 복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저희는 또 흥미로운 이야기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자,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사랑해요!